안녕하세요. 개빵녀입니다. 꽤나 오랜만에 썰 영상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여름맞이 공포썰은 아니고 한 미스테리 썰 정도 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저의 다른 전 여친에 관련된 썰이거든요. 이야기를 앞서서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은 특정 종교를 비하하거나 비난할 목적은 전혀 없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같이 화장하면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우선 이 이야기는 저의 전 영상인 첫 번째 여자친구 썰에 등장하는 무당 언니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 무당 언니와 있었던 일인데 저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위에 이제 저의 첫 여자친구 썰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친했던 신내림을 받았던 언니가 있어요. 짧게 무당 언니라고 말할게요. 그 언니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의 첫 번째 여자친구의 친구였는데 그 무당 언니가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저를 아껴주셔서 아 되게 좋은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 여자친구가 저를 이제 소개시켜줄 때 저를 처음 본 순간 저의 뒤에서 후광이 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는 아, 이 사람은 내 친구한테 엄청난 귀인이구나. 이거를 한 번에 보시고 저한테 엄청 잘해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언니가 신내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었고요. 다른 일화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첫 번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그 무당 언니랑 계속 친하게 지냈었는데 제가 새로 연락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무당 언니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우영아 새로 연락하는 사람 생겼어? 이래서 네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하니까 아 근데 그 사람이 좋아? 그 사람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실제로 만나보진 않고 연락만 하던 사이였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진짜로 재수가 없는 새끼였고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무당 언니랑 가끔씩 전화를 할 때마다 그 언니가 아 우영아 잘 지내니? 아 근데 너 요즘 속이 안 좋아? 너랑 전화하는데 왜 이렇게 속이 쓰리니?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진짜로 제가 위가 너무 안 좋아서 한 이틀에 한 번씩 위경련이 나던 그런 시기가 또 있었거든요. 무당 언니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첫 번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그 무당 언니랑도 잘 지내고 있었고 그리고 저한테 두 번째 여자친구가 생겨서 그 두 번째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는데 저희가 데이트하던 장소가 그 무당 언니가 일하시는 가게 근처를 지나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이제 제 새로운 여자친구도 소개시켜 드릴 겸 언니한테 연락을 해서 아, 잠깐 인사만 하고 갈게요 해서 그냥 길에서 잠깐 만나서 인사만 하고 헤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자리였고 제 여자친구한테는 저의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둘 다 반응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어떻게 애매했냐면 원래 그 무당 언니는 되게 호탕한 성격이고 워낙 저를 잘 챙겨주셨으니까 조금 더 호의적으로 뭐 이런저런 말도 걸어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제 여자친구한테 아 안녕하세요 하고 저랑만 이제 대화를 하고 끝내고 제 여자친구는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친구긴 했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아,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땅만 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짧게 인사만 하고 헤어지고 저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그냥 아 뭔가 불편했구나 서로. 왜냐면 전 여친의 친구고 이 무당 언니도 자기 친구랑 사귀었던 앤데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려가니까 기분이 조금 안 좋았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그 무당 언니한테 부재중 전화가 두 통이나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콜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당 언니가 전화를 받아서 하는 말이 우영아 잘 들어갔어?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 여자친구 보내고 혼자 집에 들어왔어요. 라고 했는데, 그 무당 언니가 한참을 뜸들이다가 하시는 말씀이, 언니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그 친구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뒤에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이상한 종교 믿으시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의 가족 대부분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계셨고, 가족 몇몇 분들은 여전히 그 종교를 믿고 계시고, 제 여자친구만 저를 만나게 한 3년 전에 이제 그 사이비 종교를 탈출한 상태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무당 언니한테 제 여자친구에 관련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당 언니의 질문을 듣고, 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 언니가, 그래서 그랬나 보다. 거기서부터 왔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언니 말씀은 그 친구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귀신이 붙어온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저는 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제 친구가 제 여자친구를 처음 보자마자 네 여자친구 귀신 붙어 있네? 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데 무당 언니가 그 뒤에 하는 말들은, 근데 우영아 너만 알고 있어. 그 친구한테 굳이 말하지 말아라. 왜냐면 네 여자친구한테 붙어있는 귀신이 자기를 보자마자 무서워서 벌벌 떨더라. 그래서 너의 여자친구를 조종해서 이런 미신이나 무속신앙 같은 얘기를 되게 싫어하게 만들 거다.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 여자친구를 조종할 거래요. 그 귀신이.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귀신이 제 여자친구를 조종한다니. 근데 맞아요. 그 당시 제 여자친구는 좀 이상하다 싶을 만큼 미신적인 거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도 있는데 좀 심하게 싫어한 게, 저는 이제 미신, 무속신앙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여자친구 없이 친구랑 그냥 재미로 타로를 보러 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헤어질 뻔했어요. 자기가 이런 거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근데 걔랑은 상관없는 일인데 그만큼 이제 귀신이나 미신 관련된 얘기를 엄청 싫어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미신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빠져 있었던 사이비 종교가, 저는 근데 이 사이비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종교 이름이 뭔지 이런 거는 정확히 모르고, 그 친구가 이제 교회라고 표현했으니까 저도 그냥 교회라고 말을 할게요.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가 귀신을 쫓는 교회래요. 퇴마를 하는 교회래요. 그래서 되게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거는 나쁜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고, 예를 들어 제 여자친구도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너 그거 남자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이러면서 엄청 기도를 시키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말은 자기는 그 사이비 종교를 탈출했지만 아직도 그 사이비 종교가 틀렸다고 생각을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그들의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있대요. 그래서 미신을 받아들이면 귀신이 진짜 있는 거면 그 교회 사람들 말이 맞을까 봐. 자기가 남자 귀신이 들린 거고, 자기가 나쁜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고, 나중에 천벌을 받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미신 관련된 얘기를 최대한 안 듣고 싶어 하고 최대한 멀리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미신적인 걸 되게 이상할 만큼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그 무당 언니의 말은 이게 다 그 귀신이 시켜서 이걸 싫어하도록 해 라고 해서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잘 안 믿었어요. 아무튼 무당 언니 말은
어차피 말해봤자 더 싫어하고 피하기만 할 테니 굳이 그 친구한테 말하지 말아라 하는 거였고, 저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끊고 당연히 여자친구한테 가서 바로 말을 했죠. 저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거짓말하고 뭔가 숨기는 걸 잘 못해가지고 싸우는 한이 있어도 뭔가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비밀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무당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진짜로 싸울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제가 예상한 여자친구의 답변은 고작 해야 뭐 그딴 말을 들어왔어. 그 사람이 뭔데 나한테 그래?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말을 듣고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그 언니 말이 맞아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하니까 사실 그 언니를 마주치자마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그 언니를 쳐다보기도 힘들고 그 언니를 보자마자 너무 무섭고 달달 떨리고 식은땀이 줄줄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바닥을 쳐다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약간 미신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세상에 있는 무속신앙 썰의 반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재미로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재밌으니까. 근데 갑자기 친구한테 네 여자친구한테 귀신 붙었다 하는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다 믿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미신이라면 치를 떨던 제 여자친구도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미신 얘기를 싫어하던 제 여자친구가 그 언니가 했던 말들이 자기가 느꼈던 점들과 너무 맞았는지 그런가? 진짜 나한테 뭐가 붙어있나 봐. 진짜 무당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라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학생이었고 무당 언니 말만 듣고 뭔가 뭐 무속인을 찾아간다거나 구술한다거나 이럴 만한 용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약간 일종의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뭐 조상신도 다 따라다닌다는데 사람한테 귀신 하나씩 붙어있을 수도 있지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여러 번 이 귀신 관련된 이야기로 신경 쓸 만한 사건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친구가 거의 매일 가위를 눌리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딱 봐도 약간 기가 허하다라고 생겼거든요. 아무튼 자기 얘기를 더 해줬는데 자기가 가위를 눌리고 몸이 아플 때마다 자기 몸이 안 좋은 것보다는 누가 자기 머리를 잡고 엄청 괴롭히는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약간 그것도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어갔어. 그리고 이 무당 언니를 만난 이후로 이 친구가 이제 미신이나 무속신앙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덜어져서 그 친구랑 타로 신점을 보는 데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재미로 간 거였어요. 막 커플 사주 막 이런 거 보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나오자마자 너무 어지럽다고 저기 약간 용한 것 같다. 기운에 눌리는 기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저랑 제 여자친구가 데이트를 하다가 길에서 저희 엄마를 마주친 적이 있어요. 엄마가 그 친구를 한 반년 전에 한 번 보고 그때 이제 두 번째로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마주쳐서 엄마한테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엄마도 제가 집에 가니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우영아, 너 아까 같이 있던 친구 혹시 큰 병 걸렸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 소리야? 저 룰루랄라 이렇게 막 떡볶이 먹고 데이트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그 친구 아픈 데 없어? 이러니까 엄마가 아니다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보라고 해봐. 안색이 죽을 병 걸린 사람 같아. 곧 죽을 사람 얼굴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아씨 엄마까지 신경 쓰이게 왜 이러나 싶었지만
그 뒤로도 뭐 딱히 뭔가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잠깐 제 여자친구가 빠져 있었던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 사이비 종교를 나온 이유가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라고 했는데, 어떤 게 힘들었냐라고 하니까 엄청 학대를 많이 받았대요. 그 당시 제 여자친구는 미성년자였는데, 교회에서 숙식하는 사람들을 위한 청소나 음식 이런 거를 모두 미성년자였던 제 여자친구가 했었어야 됐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키는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으면 밥을 주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주는 밥이 하루 한 끼, 그냥 쌀밥에 거의 콩자반 정도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먹일 밥은 제 여자친구가 다 했는데, 그래서 매일매일이 그냥 노예처럼 부려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다 같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다고 했는데 왜 가족들은 너가 그러는 걸 지켜봤냐? 라고 물어봤는데 가족들은 몰랐대요. 한 종교에 있으면서 자기 가족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학대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도 이간질을 엄청 시키고 감시를 시킨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니까, 만약에 집에 가서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밥도 안 주고 나 일만 하고 있어. 나 그 교회 가기 싫어. 라고 하면 어떤 가족 중에 한 명은 제 여자친구가 말하는 걸 보고 제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르고, 그 말을 들은 가족은 자기가 아는 거랑 다르니까, 왜냐면 자기는 자기 가족이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고 그리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기가 아는 것과 이 친구가 말하는 게 다르니까 교회에 가서 직접 물어보면, 아, 오해가 있나 봐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저희가 따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제 여자친구를 따로 불러내서 뒤지게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정말 그 사이비 종교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은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듣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걸 어떻게 참고 살았냐, 그렇게 참고 산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종교가 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냥 말로만 신의 계시 받았다고 하고 사람들 부려먹고 살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여자친구가 완전 정색을 하고, 너 그 말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하면 난 너랑 헤어질 거야. 나는 아직도 그 종교가 틀렸다고 말 못하겠어. 너가 그런 말 하면은 나는 아직도 내가 천벌 받을까 봐 두려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그런 사람이었는데, 종교의 자유는 그거지만 아무튼 이제 여자친구한테 붙어있는 귀신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여자친구한테 귀신이 붙어있다라고 들은 지 한참 있다가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생기거든요. 제 대학교 친구 중에 안 좋은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엄청 용한 스님을 찾아가서 주기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용한 스님을 만나서 기도를 드린 후부터는 그 친구한테 있었던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나아졌던 상태였고요. 어느 날은 이제 제 여자친구랑 그 친구랑 그 친구 남자친구랑 넷이서 같이 논 적이 있는데, 그냥 되게 재밌게 놀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마침 저희를 만난 다음 날이 스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드리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스님을 찾아갔는데, 스님이 제 친구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 어제 이상한 애랑 붙어 있었지? 너는 기운이 예민해서 좀만 탁한 기운 옆에 붙어 있어도 탈나. 너 어제 아팠지?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맞대요. 제 여자친구를 만나고 그날 내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는데, 그날 집 가서 저희랑 먹었던 저녁을 다 개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했는데도 스님이 제 친구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가 만났던 그 사람이 너무 탁한 기운이다. 약간 왜 이러는 거예요? 다들 저의 여자친구한테? 라는 심정이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스님한테 제 여자친구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저는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스님을 찾아간다는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스님이 한번 너 여자친구를 보자고 하신다. 자기가 그날 이후로 너 여자친구 얘기를 스님한테 좀 했는데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 무당 언니가 하신 말씀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친구 옆에 이상한 귀신이 붙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해서 이런 무속적인 거를 엄청 싫어하게 만들 테니까 몰래 거짓말을 해서 우리 그냥 등산 갈래? 혹은 절에 가서 차나 한 잔 마실래? 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쳐서 자기한테 한번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가 한번 봐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스님 말씀을 저한테 전해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절에 한번 와보는 거 어떻냐.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스님이 한번 얼굴이나 보자 하시는데, 그래서 이걸 어쩌지? 하는데 저는 여자친구한테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워낙 미신적인 걸 그렇게 싫어하는 앤데 절도 하나의 종교 시설인데 그거를 거짓말을 하고 몰래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사이비적인 행동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바로 이제 또 여자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그때 이제 행복하게 데이트 중이었는데 나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때 말했던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너 생각은 어떻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무당 언니와의 만남 이후로 많은 무속적인 얘기도 하고 진짜 나한테 귀신이 있나? 라는 생각도 스스로 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어디를 찾아가 보자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호의적으로 바뀐 상태였어서 싫어할 수는 있어도 그냥 그런가? 근데 난 좀 불편해 정도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진짜 롤롤라라라라 데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여자친구가 제 말을 듣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저한테 너 내 동생이 너 왜 싫어하는 줄 알아? 네가 나 귀신 들린 애 취급해서 그래. 어디 가서 내 얘기 하지도 말고 어디 가서 들은 얘기 나한테 하지도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다리가 안 맞게 룰루랄랄랄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 동생이 너 싫어해. 너가 나 귀신 들린 애 취급해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동생이 저를 싫어하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왜 갑자기 동생이 저를 싫어한다 만다해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귀신 붙었다고 했냐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가? 좀 그런가? 하던 친구가 절에 가보자고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돌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안 돼! 가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앞으로 얘기 안 할게요. 하고 그냥 말았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게 끝이에요. 되게 시원한 결말이 없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 친구한테 정말로 귀신이 붙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뒤에 뭐 따로 무속인을 찾아가 본 적도 없고 딱히 뭔가 상황이 악화됐다 할 만한 사건도 없었어서 그 친구는 계속 그냥 가위 눌리고 기가 허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로 살았거든요. 뭔가 이런가 저런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친구가 멘탈이 좀 안 좋아질 만한 상황이 오면 자꾸 헛것을 보는 일들은 있었어요. 근데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 거짓말을 많이 하던 애라서. 근데 약간 그 친구가 원래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친구라서 얘가 혹시 재밌어서 거짓말 쳤나라고 생각하고 싶기도 한데 그러기엔 제가 얘기를 한 적도 없는 다른 사람이 너무 우연이라고 하기엔 상황들이 너무 잘 맞은 거죠. 스님 일도 그렇고 무당 언니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랑 그 일이 있은 후로 2년을 더 사귀었고 2년 동안 귀신 관련된 얘기는 아예 안 하고 살았어요. 귀신이 붙어있다 이런 일도 거의 까먹고 살았고.
근데 이제 주변에 종종 저는 신기가 있는 친구? 약간 기운적으로 좀 예민하게 타고난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가끔 듣는 얘기는 네 여자친구는 확실히 기운이 약해 보인다고. 귀신이 들러붙기 좋아 보인다. 근데 너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기가 센 편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옛날에 어떤 무당집에 가서 저는 겁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귀신 볼까봐 무서워요 이랬는데 너는 기운이 너무 세기 때문에 평생 귀신 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얘기도 들었었고 실제로 그 친구가 거의 매일같이 가위를 눌리던 사람이었는데 저랑 같이 자는 날은 절대 가위 안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약간 귀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으면 이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고 뭐 사람마다 귀신 하나씩 갖고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었어서 사귈 때는 이제 크게 문제되는 점은 아니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되게 기이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썰을 한번 풀어봤고 사실 저는 가위를 일종의 그냥 수면장애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가위를 눌려본 적이 한 두세 번 있는데 그냥 정말로 이제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일을 해서 누웠더니 갑자기 가위다 해서 힘을 주니까 하고 깨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는 역시 수면장애가 맞구나 하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담으로 제가 귀접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가족상을 당해서 장례식장에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보통 장례식장 다녀오면 다른 데를 한번 들렸다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냥 장례식장 끝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었고 그날 잠을 자는데 제가 키스를 뒤집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실루엣이 정확하게 보이는 건 아닌데 느낌상으로 엄청 뚱뚱한 남자였어요. 근데 이제 뚱뚱한 남자라는 게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뚱뚱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괴물같이 큰 남성이다라고 생각하는 무언가 이상한 거랑 뒤집어지게 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열심히 키스를 하다가 순간 나 혼잔데 왜 내가 키스를 하고 있지?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무언가가 저의 어깨를 탁 잡고 침대 저 아래로 팍 내리 찍는데 제가 침대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고 정말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몸은 당연히 안 움직여지고 그래서 우와 하니까 깨버려서 이것이 끝이다. 가위를 눌리긴 눌려봤는데 가위를 손쉽게 이기는 느낌이라 전 아직도 그냥 재미로 귀접이라고 하지만 그냥 일종의 수면장애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귀신부트 친구와 3년간 잘 연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제 당시 여자친구한테 귀신이 붙어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하지만 이왕이면 정말로 붙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귀신님 굉장히 좋지 못하게 사귀고 헤어졌거든요. 3년 동안. 이왕이면 힘을 내서 꼭 그녀에게 붙어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장이 끝났으니까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는 이렇게 나갈 준비를 끝냈고요. 여러분, 미신은 미신일 뿐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하고요. 항상 건강한 종교 생활 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